샌프란시스코 동료들의 깊은 부진. 멜빈 감독의 긴급 작전은 이정후의 4번 배치하지만 오늘도 이정후 앞에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정후는 결국 걸어나가며 9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는데요. 여전한 오심으로 가득하니 문제의 장면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8경기 연속 안타에 도전했던 이정후는 아쉽게도 디트로이트의 호수비의 안타를 도둑맞으면서 연속 안타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 주자 2명을 앞두고 타석에 선 이정후는 상대 투수의 155km 강속구를 잘 받아쳤는데요. 현지 통계 매체가 분석한 이정후의 타구는 안타 확률이 72%로 매우 높았지만 디트로이트의 좌익수 라일리 그린이 몸을 날리며 이 공을 잡아내고 말았죠. 팀이 뒤지고 있던 상황에 이정후가 안타를 치며 추격을 할 수 있는 타격을 했지만 메이저 리그 1위 팀인 디트로이트는 공수가 모두 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현지에서는 이정후를 비판하는 목소리 대신 오히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이저 리그의 한 타격 전문가는 이정후에 대해 가끔 잊기 쉬운 사실들이 있다. 이정후는 여전히 메이저 리그의 모든 것을 처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후가 워낙 프로페셔널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마치 예전부터 여기 있었던 선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처음 가보는 구장, 처음 보는 타석에서의 배경, 처음 상대하는 투수들, 처음 접하는 언어,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며 이정후가 여전히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기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디트로이트전 패배의 원인은 이정후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더 컸다고 본 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메이저 리그 전체 30개 팀 중 타율이 25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에 구단 역대 최고액을 받으며 데려온 아다메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타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위를 유지한다는 게 되려 더 놀라운 상황인데요. MLB.com에서는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성적에 이정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된 공격 보강 자원이었던 윌리 아다메스는 부진했지만 이정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윌머 플로레스가 기대 이상 시즌을 보내며 이를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라며 이정후가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확실하게 언급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정후는 디트로이트와의 3차전에서 다시 한번 4번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팀 내에서 가장 타율이 높기에 선두 타자들이 출하면 어떻게든 타점을 올리라는 멜빈 감독의 노림수가 담겨있는 라인업이죠. 멜빈 감독은 어제 패배 이후에 다시 한번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 한다고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독의 불로령에 정신을 차렸는지 오늘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이전 두 경기보다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정후가 가장 요주 상대이고 다른 타자들은 워낙 타율이 낮으니 쉽게 잡곤 했는데요. 오늘도 디트로이트는 이정후의 타석마다 수비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정후의 빠른 발과 타격을 견제하는 모습이었죠. 1회 초 이정후는 2사 1루의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플로레스가 1루에 있는 상황에서 이정후는 상대 투수의 예상치 못한 체인지업에 반응하긴 했지만 타구가 높게 뜨면서 아쉽게 플라이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95마일에 달하는 직구를 던지다가 갑자기 17마일가량 느린 체인지업이 들어오다 보니 정타를 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배트를 컨트롤하면서 끝까지 공을 맞히려고 했던 모습은 역시 이정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심리전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이를 놀라운 판단력과 배트 컨트롤로 극복하려는 모습에 현지 중계진들도 깜짝 놀랐죠. 이정후가 조부의 체인지업에 반응을 했다. 직전 공보다 17마일이나 느린 공이었다. 대부분의 타자들은 삼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후는 이 공에 반응하며 끝까지 배트를 갖다 댔다라며 이정후의 반응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이번에도 이정후의 기분이 좋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3회 선두 타자인 라모스가 안타를 치며 출루를 했는데 이어진 타석에서 플로레스가 또 병사를 치면서 주자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자가 없는 투아웃 상황에 외롭게 타석에 선 이정후는 9명의 디트로이트 수비수들에게 집중적인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정후는 존 밖으로 벗어나는 공들을 잘 골라내면서 승부를 6구까지 끌고 갔지만 이정후를 압박하듯 가까이 다가온 내야 수비에 막혀 아쉽게도 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주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정후 앞에서 모든 주자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숨막히는 압박 수비를 당한 이정후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메이저 리그의 한 수비 전문가는 디트로이트가 이정후의 맞춤 수비를 잘 준비해왔다. 방금 타고도 이정후의 스피드라면 내야 한타가 될 수 있는 공이었다. 하지만 내야수들이 앞으로 잘 나와 있었다. 라모스가 살아있었다면 시도하지 못했을 수이다. 자칫 도로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아웃 상황에 외롭게 선 이정후를 디트로이트가 잘 몰아붙였다라며 이정후를 향해 디트로이트가 집중 마크를 잘 해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이정후가 3번째로 타석에 선의 초.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라모스가 트런 홈런을 치긴 했지만 플로레스가 또 다시 아웃을 당하면서 이정후가 주자 없이 타석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정후는 초구 78마일의 커브볼 보볼을 제대로 때리며 우중간을 꿰뚫는 155km의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보다 훨씬 빨리 날아가는 타구는 배트에 정확하게 잘 맞은 게 분명했고 빠르게 90여엠을 날아가며 안타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정후에 맞춰서 위치를 변경한 우익수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이정후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이정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타구치까지 예상하고 수비를 조정했던 디트로이트의 집중 견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인데요. 7회 초에 이정후의 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모스가 안타를 쳤지만 플로레스가 병살타로 또다시 2사주자 없는 상황에 선 이정후는 결국 작전을 바꿔서 안타를 노리기보다 철저하게 출루의 목적을 두고 상대 투수의 공을 철저하게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심판의 혼란스러운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는 볼넷을 골라내면서 자신을 향한 집중 견제를 뚫고 어떻게든 출루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이정후의 해결사 본능이 폭발해야 할 득점권 상황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자들이 청소당하는 기묘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3회 초 무사 1루에서 이정후에게 연결될 뻔했던 밥상을 병살타로 엎어버렸던 플로레스 공교롭게도 이번 7회 초 선두타자가 안타로 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으나 또다시 플로레스의 방망이가 병살타를 만들어내며 순식간에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정후에게 차려질 뻔했던 2번의 진수성찬이 같은 선수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허무하게 치워진 실로 답답하고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렇게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어려운 상황 마운드에는 좌타자 이정후를 저격하기 위해 투입된 좌완 스페셜리스트 타일러 홀튼이 올라옵니다. 홀튼에게는 싶은 기억이 있을 텐데요. 바로 시리즈 1차전 이정후를 잡기 위해 등판했다가 자신의 주무기인 스위퍼를 오히려 이정후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며 안타를 맞고 강판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홀튼에게는 서력의 기회, 이정후에게는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할 기회,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2번째 맞대결입니다. 홀튼 초구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싱커를 던지며 탐색전을 펼칩니다. 2구째 홀튼이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존에서 한참 벗어나니 공에 갑자기 주심의 오른손이 올라가며 스트라이크. 이정후 잠시 당황한 듯 주심을 쳐다보지만 이내 특유의 평정심을 되찾고 타격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온 판정 논란으로 멜빈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퇴장까지 불사했던 터라 오늘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은 경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하지만 이정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구째 홀튼이 주무기인 스위퍼로 다시 한번 바깥쪽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만 크게 벗어난 공. 이정후 이런 공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구째 홀튼이 던진 바깥쪽 싱커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걸친 듯 잘 제구된 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심이 볼을 선언하네요. 조금 전에 오심을 의식한 보상 판정일까요? 어느 쪽이든 오늘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며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홀튼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듯
마지막 5구째 공도 승부를 피하는 듯한 바깥쪽 공을 던졌고 이정후가 이를 침착하게 골라내며 귀중한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로써 9경기 연속 출루대 기록 달성. 오늘 3번의 타석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4번째 타석에서는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출루를 만들어내며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는 이정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1차전에서 이정후에게 통안의 안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갔던 홀튼, 이번에도 이정후를 출루시킨 직후 결국 또다시 투수 교체 사인이 나옵니다. 좌타자 전담 스페셜리스트 홀튼이 좌타자 이정후 앞에 2번 연속 무너지고 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후속 타선이 침묵하며 팀은 결국 아쉬운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팀 전체가 부진한 타격 흐름 속에서도 홀로 제 몫을 다하며 9경기 연속 출루라는 대기록을 이어간 이정후의 꾸준함은 오늘 경기의 유일한 위안이자 다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3-4로 패배를 당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무기력한 스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